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또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또 준비했는데요. 자,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 부분을 조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지금 올해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많이 그래도 불경기 속에서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2023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23년의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전세 사기가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 그리고 고금리,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유지되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실종된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됐었죠.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하락하다가 그나마 전세 가격 자체가 뭐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2023년은 전세 사기 여파로 해서 임대차 시장이 좀 왜곡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됐고 임대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이 불안한 심리 자체가 매매 시장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매매 자체도 조금은 위축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전세 사기 여파가 2023년도에는 첫 번째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고금리죠, 고금리. 실제적으로 금리 자체는 2022년도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였죠. 2022년도의 금리 자체가 1년 동안 거의 대부분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3.5%, 4% 가까이 올랐고, 한국도 금리 자체가 거의 2.5%에서 3% 사이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였다면은 그래서 2022년도에는 금리 쇼크라는 얘기가 있었고 23년도에는 그래도 금리 자체가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금리가 또 상승하는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2023년도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0.25%밖에 안 올랐는데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가 올라서 지금 현재 미국 금리를 따진다면은 5.5%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리고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 자체가 과연 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2023년 올 한 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 전세대출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한 시장이 계속했던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의 실종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2022년도죠. 22년도 12월 달에 자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중과세를 완화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또 완화가 되지도 않고 그대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부분도 완화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그대로 똑같이 보류. 자, 실거주 의무 폐지. 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체가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결국엔 이 부분도 또 보류됐고 이 건축비 현실화 이거는 뭐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비 자체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또 오히려 이 부분은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상승해버렸죠.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라크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건축비 자체도 결국에는 상승하는 거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뭐 이거 내년 5월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시장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없고 핵심이 됐던 건 뭐냐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부실 대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책 이 부분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9.16 대책이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대책이 나왔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거의 없고 PF 부실 대출, 즉 건설사들만
이 건설사들의 부채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대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한 해가 아마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전세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자 정책은 시장에 뭐 맞는 정책은 거의 나온 게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입니다. 근데 올 한 해가 어땠죠?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2023년도 1월 달에 이 발표가 나왔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오면서 고정금리로 4%대, 고정금리 4%대로 40조 원. 자, 말이 40조 원이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40조 원 자체가 4%대 고정금리로 나오면서 자, 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 3월 달에 발표하고 6월 달에 실행이 되긴 했지만 이 전세, 이 주택담보대출 중에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이 되면서 담보대출 가운데 50년 만기 상환이 또 6월 달부터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옴으로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시기였어요. 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전세 사기 여파라든가 고금리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실종으로 해서 정말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도 가격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4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2022년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2022년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자, 서울시 2022년도 아파트 거래량은 월별로 따졌을 때는 2022년도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요. 월별로 따지면 거의 1000건에서 최저점으로는 550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으로 따진다면은 한 980건, 한 달에 980건밖에 아파트 거래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적었던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2023년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1,400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6월달에 50년 만기 대출이 실행이 되면서 6월달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9월달부터는 실제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로 놓고 본다면 올 한 해 거래량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특례보금자리론 여파가 굉장히 큼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됐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불안한데 가격은 올라가는 시장이 됐고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자체가 2024년도에도 지속이 될 거냐? 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내년도까지 이어질 거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2024년도는 올해만큼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달이면은 24년도 1월달이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됨으로써 새로 이제 특례 대출이 나오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왜? 한정적인 부위의 세대에만 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당분간은 지속된다면은 불안한 시장이 지속된다면은 가격은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아마도
내년 4월까지는 조금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 변동성이 보이는 그런 재테크에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2024년도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은 저 같으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되도록이면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 자체는 2024년도에서도 불안한 시장 중에서도 변곡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곡점 자체가 어디냐, 뭐냐?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은 내년도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장은 아닌데 내년에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변곡점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내년 4월에 있을 2024년도 4월에 있을 총선이죠. 자, 총선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이나 보합이나 하락하는 시장으로 갔고 거래량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는 2024년부터는 아마도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면은 가장 활성화됐던 게 뭐냐?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경기. 자, 건설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경기가 계속해서 부양이 됐었는데 총선에서는 아마도 건설 경기 부양책도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활성화,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 2024년도 4월 달을 기점으로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이 바닥권을 찍고 다시 이 상승세로 돌아갈 건데 아마도 상승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상승 자체가 V자 반등, 이렇게 V자 반등, 흔히 얘기하는 V자 반등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보합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하반기에서나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당분간 2024년도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건설 경기가 됐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부양하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소 시장에서 반응을 하려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4월 달에 나왔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언제 시장이 반응하냐? 기본적으로 9월 달에서 한 12월 달 이 사이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나 돼서야 그때 아마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 자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총선이었고 미국이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부동산 상승 전환되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미국 대선은 여파를 미칠 거고 자, 두 번째 변곡점은 뭐냐면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자체가 5.5%입니다. 근데 미국 금리 자체가 5.5%인데 이 미국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거냐?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보합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도 경기 자체가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침체됩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경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망가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금리를 손댈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대선 전에 하반기 아마도 미 연방 이 준비위원회에서 아마도 이 금리 대책 회의를 열게 FOMC라고 하는데 이 금리 대책 회의를 연다면은 아마도 8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 11월달, 12월달 하반기에 이 네 차례 이 회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도 8월, 9월 그리고 11월, 12월 이 사이에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마다 틀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 자체는 아마도 1%에서 1.5%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금리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경기 자체는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여파 자체가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한다면은 당연히
4월 달에 나왔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아마도 9월 전후로 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시점은 아마 9월부터는 상승이 전환될 가능성이 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급입니다. 공급.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23년도, 24년도는 공급이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량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6만 7천 가구가 올해 공급이 됐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3만 7천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2024년도도 공급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자, 전국으로는 30만 6천 가구가 공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약 16,000 가구 자체가 공급이 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공급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나 25년도 같은 경우에 공급량 자체는 내년도 공급량보다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은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공급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26년도 그리고 27년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은 작년, 재작년 그리고 한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허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되는 건데, 올 한 해 인허가를 한번 볼게요. 아파트 인허가는 작년 대비해서 43% 감소했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4%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2026년, 27년도부터는 아예 인허가 물량 자체가 정말 작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인허가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작 공급의 문제, 피부에 와닿는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아마도 2026년, 27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될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 총선이라는 변곡점, 그 다음에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금리는 낮아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 경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아마도 25년도, 공급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기는 26년도인데, 아마도 그 전부터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는 신호는 아마 25년도부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25년도부터 이 가격이 가파르게, 이 V자 반등이라고 하죠. V자 반등. 이 V자 반등이 아마 일어나는 시기가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V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공급의 문제도 또 불거지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4년도 서울 아파트 물량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0, 18,000 뭐 이제 이 통계를 내는 사이트마다 틀리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38,000 아니면 28,000 아니면 14,000, 18,0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통계의 시기에 따라 틀린데 정확한 입주 물량 자체를 놓고 본다면 내년 24년도 서울시 입주 물량 자체는 한 16,000세대, 16,000세대 정도 되는 게 정설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뭐 38,000, 26,000 이 부분이 나온 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에 입주가 예정돼 있었던 개포 1단지죠. 이 개포 1단지가 입주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올해 11월 달로 입주가 당겨지면서 약 6만 7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또 내년 하반기에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이 입주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2025년도로 밀리면서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 맞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둔촌주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포 1단지라든가 반포 4주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겨지거나 입주가 당겨지거나 밀리면서 내년도 입주 물량이 한 16,000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내후년 25년도에는 서울시 입주 물량 자체는 약 3만 가구로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는 지금 당장 피부로는 안 와닿지만 아마도 25년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피부에 많이들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23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서울시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6,000세대, 그 다음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세대, 그리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입주 물량 자체가 약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26년도부터는 확 입주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내년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 불안한 심리, 한 상반기까지는 불안한 심리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금리가 하락을 하고 공급 물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달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9월 이후부터는 바닥권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급격하게 반등하는 시장은 아마도 25년도가 될 겁니다. 이제 24년도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24년도를 전망을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경제 성장률도 있고 금리도 있고 고물가,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정부 규제 이렇게 많이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요인이 되는 거는 금리가 결국에는 금리는 하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취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확 풀겠다. 그리고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 자체를 불합리한 규제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자체가 아마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완화될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변곡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총선 이후부터는 아마도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시장에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이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친화적인 시장을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부족 문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공급 부족 문제는 24년도의 하반기 또는 25년도부터는 공급 부족 문제가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의 부족 문제도 결국에는 가격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2024년도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불안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약보합이라고 하겠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24년도 상반기는 조금은 시장을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24년도 4월 이후 변곡점이 좀 발생하고 총선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 반응한 시기는 6월에서 6, 7, 8월 이 정도부터 시장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하신다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총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달 되기까지는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의 방향을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도, 26년도, 27년도는 아마도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거기 때문에요. 미리 이렇게 올랐을 때 가격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었다, 무릎 정도 내려왔다 싶을 때는 이런 투자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 총선 이후, 총선을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총선 이후를 조금은 투자의 타이밍,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잡아보시면은 24년도 이후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의 방향을 잡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3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따로 세미나 영상을 또 준비를 하였으니까요. 세미나 영상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으로 또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